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이재성 위원장을 지금 연결했습니다. 이재성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7월에 뵙고 예, 2달 만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위원장님, 지금 부산 시장 선거 이제 뭐 네. 1년도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부산시당에서 서두르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당장 네. 이재성 위원장님이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다 이런 설도 도는데 사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 네, 시당위원장이 시장 선거를 나가기 위해서는 네네. 8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는 사퇴를 하셔야 되겠네요. 나가신다면. 10월 6일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중앙당에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네.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 과정에서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중앙당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출사표를 던지신 거네요, 사실상. 출사표라 이전에 또 이제 시당위원장 직무는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제가 사퇴를 하면 바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당 위원장. 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좀 일찍 의견을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보궐선거도 준비해서 시장 후보는 시장 후보대로 또 나오고 또 시당위원장 직무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할 마음을 갖고 있는 아직은 현직 부산시당 위원장이시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재성 위원장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 나가겠다 마음을 굳히셨는데 부산시장 도전에 결심을 하시게 된 배경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하면서 가슴 뛰는 정치, 그래서 보고 있나 조경태 해서 이제 부산에 당시에 5선 의원이었던 조경태 의원에게 도전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늘 꿈꾸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국회의원은 낙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이재성 부산시장 이런 조합이 한번 나오면 어떻겠냐라고 좋네.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먼저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랄 텐데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요건 중에 하나가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승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인데 지금 특히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정말 대한민국 전체에도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성 부산시장 지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곧 부산의 승리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짧게 부산의 현실을 얘기하셨는데 박형준 시장 이후에 벌써 그 양반이 2021년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고 2022년에 또 재선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5년 5년 아직은 4년이군요. 4년 정도 지금 부산시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부산이 많이 퇴보했다는 얘기를 서울에 사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부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엑스포 29표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로 설명이 되는군요. 그리고 일단 무능한 측면에서는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보면 어떻게 저런데 아파트가 있나 하는 높은 건물 하나 있습니다. LCT라고. LCT. 그래요. 이거 팔겠다 그랬어요, 본인이. 근데 아직도 안 팔고 있습니다. 그 취득 과정에서 좋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뭉여서 당시 팔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팔고 있고요. 아이고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보통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능력을 부여주지 못하면 자세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민이나 국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뭔가 내룬 업적, 이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부실하고요. 한마디로 뭐 인구 줄고 있죠. 예. 예. 청년들 떠나고 있죠.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고 해서 GRDP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성장률이 평균을 밑돌고 있어요. 오. 예. 그리고 뭐 1인당 지역 소득은 수도권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결정적으로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기업다운 기업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다. 예. 제2의 수도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뭔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박형준 시장 체제로는 사실상 턴어라운드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 예. 저도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박형준이라는 사람한테 뭔 기대감이 있어서 찍어주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못할 줄은 사실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특히 이제 경제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부산은 뭐 기본적으로는 좀 국민의힘 성향 이른바 좀 흠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참 박 시장이 한게 없다.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예, 이거 뭐 듣는 저로서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뭐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박형준 시장 체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진심은 분명한데 이거 뭐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참 많이 탄식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건데 새로운 국민의힘 대표가 된 장동혁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서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아주 소갈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뭐 어제 그제 막 부산은 막 정말 이 문제가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예. 그 신임 장 대표가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오만함이 도를 넘었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찍어줄 거다 이런 정서가 여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 의지는 사실 부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산의 17명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장 대표랑 뭐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참 이 지역 균형,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이 현실적이고 거의 유일무이한 이 전략마저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참 그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이거 뭐 내년에 진짜 표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왜 됐습니다.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거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지역에도 뭔가 좋게 다가가니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좀 반대를 하는 이런 기계적인 반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 대표 자체가 이제 충청 지역권입니다. 본인의 지역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지역으로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 전체 당 대표로서 했어야 할 말은 아닌 거죠. 네네. 자, 이제 부산에서 이재성 위원장, 대한민국 최고의 IT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이분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긴장감도 없나요? 민주당은 반드시 이긴다, 틀림없이 이긴다. 뭐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그래서 뭐 표로 심판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약 정책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꼭 부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서울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결국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문제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양질의 일자리죠. 그래서 이재성, 박형준 중에 누가 경제 더 잘 살리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질문이 거의 뭐 거의 답이 확실해가지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정치 입문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뭐 이제 제가 이뤘던 좀 작은 성공을 이런 경험을 부산의 성공 신화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성공한 사례가 나와야 자신감이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한 거를 광주나 대구, 부산에서 성공시킨다. 이거는 쉽지 않지만 부산에서 성공한 사례들은 다른 지역 수도권에서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재명 정부도 올해 지금 성장률 자체가 0%대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은행도 올 전반기에 비해서 반토막 이하로 낮춰서 결국 올해 0.9% 정도 성장하지 않겠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AI 발전을 추진 동력으로 해서 3% 성장률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AI 3대 강국 그리고 K 콘텐츠 300조 시대 여기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은 특히 AI 쪽에 있어서도 보안, 안보 쪽으로는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가까이에 보면은 조선을 하는 거제도 있고 또 부산은 그런 또 울산에도 많은 공장이 있고 또 부산에도 또 공장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보안 안보 쪽에 집중을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이 부울경이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발돋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 e스포츠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데 이 e스포츠라고 하는 부분들이 팬이 거의 중국 이후에 맞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사실 부산에 또 큰 선물을 하나 준 게 e스포츠 산업의 중심으로 부산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e스포츠 박물관과 e스포츠 진흥재단을 부산에 설립하겠다. 이게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부산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노인과 바다 이렇게 폄하되는 이 부분을 역발상으로 부산이 현실적으로 노인이 많고 또 바다가 많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노인과 바다. 그래서 가령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치매 예방 사업 이것도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치매 예방 그리고 또 뭐 해양은 지금 뭐 해수부 이전 그다음에 또 주요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들 이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전부 다 사실은 AI 디지털 기술이 뒷받침이 되어야 고부가 가치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해양 그리고 보안 안보 산업 그리고 치매 예방 시장 그다음에 e스포츠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교육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교육 문제 그렇죠. 그래야 교육 문제가 잘 구축돼야 시스템이 그래야 이제 청년들이 안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사교육비가 지금 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온라인 대치동 플랫폼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치동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전국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수강을 해서 또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발전하는 부산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요. 박형준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준비가 많이 돼 있고요. 또 이재명의 동생 같은 이재성 위원장 뭔가 맡기면 잘할 것 같다는 또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이미지도 좋으신데 문제는 이제 당내 경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전재수 장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인호 전 의원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서은숙 최고위원도 그렇고요. 이 경쟁자들 이기실 수 있겠어요? 네, 뭐 저는 일단 우리 당원들이 제가 지난 작년 7월에 부산시당 선거에서 당원들이 저에게 약 60%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예, 60% 넘게. 예. 네, 아니 약 60%, 그러니까 59%. 예, 60% 정도.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정치한 7개월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도 또 많이 배웠고 또 우리 당원들하고 교류도 늘렸고 무엇보다도 지금 쭉 거론된 인물의 이재성 놈은 누가 경제 더 잘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실질적으로 경제를 알고 또 첨단 기술을 이끌고 무엇보다도 경제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경쟁력이 있지만 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뉴페이스다.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뉴웨이브다. 인공지능 시대 가장 적합한 그런 경제 살릴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경선이 이루어져서 토론하면은 저는 뭐 우리 유권자들 특히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가 누굴까? 뭐 이 부분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 경선은 어떻게 그 구조가 형성돼 있습니까? 그 말하자면은 경선 룰이 어떤가요? 뭐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 룰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제 과거 가래로 본다면 당원들 의견 50%, 또 중도 그리고 민주당 지향 시민들 의견 50%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룰이라면 어떻게 해볼만 합니까? 저는 뭐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조경태 의원이랑 맞붙었던 지난 4월 총선 때도 그 TV 토론회에서 제가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시당위원장 당내 경선에서도 저희 후보자 토론회 때 제 반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는 당내 경선에서 제가 포함되는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면 뭐 충분히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부산 발전 전략 이게 배제되고서는 부산 시장으로서 어떤 그 업적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온라인 대치동 뭐 이런 거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 대치동. 이거 꽂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직접 챙길 겁니다. 제가 그래도 공부 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잘 알죠.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에 후보 직속 AI 강국위원장. 이건 뭐 원내가 AI 강국위원장을 맡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또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직접 또 임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AI와 관련해서는 자천타천 전문가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AI 문제를 빼놓고 부산 발전을 논의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산도 전국적으로 커갈 수 있는 정치인을 저는 키워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 저는 육성형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미 커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 시민들이 키워나가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야, 저 이재성이 내가 키웠어.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예. 그런 게 정치의 재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저는 뭐 여러 정치인들 누가 뭐 나오든 이제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경선 치러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강국을 천명했습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 만약에 이재성 부산시장이 된다면은 그 AI의 핵심 동력이 이제 부산에 생기는 셈이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현실적으로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거의 대부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되어야 사실 또 차기 국정 동력을 가져갈 수 있겠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영남의 특히 부산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선거의 승리에 그치지 않고 평가가 좋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 6월 3일 날 선출되는 부산시장의 임기가 사실상 대통령 임기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네요. 1년 지난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4년, 대통령 5년. 선거에서 누가 이겼냐에 그치지 않고 당선된 시장이 실제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그리고 이재명 정부 전체의 어떤 성공적인 평가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도전을 하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누가 더 잘 살리겠냐. 그리고 훌륭한 해수부 장관이 있고 또 훌륭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에 가장 조합을 이룰 수 있는 부산시장에 나오는 이 삼두마차가 결국 부산의 성공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져와서 차기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측면에서 다가오는 당내 경선은 상당히 저는 즐겁고 재밌는 과정에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박형준 국민의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세를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이른바 보수 결집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그렇죠. 지난 대선도 그래서 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도 이제 사실은 40% 겨우 넘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사상 최초라는 거예요. 40% 넘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제 우리가 떠올리면 당연히 높은 득표율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 분들도 40%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처음으로 이제 40%를 넘겼는데요. 저는 이제 마음을 딱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산은 결코 만만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여론조사 널뛰기로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여론조사하고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 조경태 의원하고 제가 여론조사에서 막판에 제가 이겼던 거를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꽃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보고 접근할 수 없고 부산은 정말 뚜껑 열어봐야 아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중도 확장성이 강한 후보가 나와 이긴다. 제가 이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공약과 인물이 나오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에서 국힘 찍을 사람, 민주당 찍을 사람 나뉘지면 이 가운데 이른바 중도의 표심은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 면에서 저는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확실한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카드가 나와야 사실 부산 시민들도 민주당 찍기 좋아요. 자, 새로운 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성 위원장. 선전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